뉴스, 일상 풍경, 밤 12시가 지나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잠들지 못하는 밤 무엇을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보내는지 제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많이 바빴잖아요, 제가. 네.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숙면에 어떤 영향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제를 밤 12시가 지나면 조금은 문학적인 그러네요. 약간 어떤 시집의 제목 맞아요. 같은, 그쵸? 그럼 혹시 희조님은 잠 못 잘 때 어떤 것들을 좀 하세요? 저는 잠이 안 들 때는 OTT를 시청을 하고, 어, 그냥 눈 감고 누워서 계속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음. 그냥 잠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어차피 잠이 안 오면 이 시간을 내가 생각을 하고 좀 상상하는 데다가 쓰자. 그러면서 뭐 아이디어도 떠오를 네. 때도 있고. 네, 그러다 좋은 거 떠오르면 바로 메모장에 쓰고, 그러면 최근에 봤던 OTT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최근에는 폭삭 속았수다죠. 그게 진짜 유명하잖아요. 정말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너무, 나의 마음에 네, 눈물을 훔쳤던 네, 그런 드라마였군요. 정말, 아, 끝나버렸어요. 너무, 안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아, 너무 부럽다. 아, 저 안 본 상태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지금.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런 거요. 네. 왜 안 보세요? 되게 재밌는데? 저는 이제 드라마 볼 나이는 좀 지난 것 같아갖고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삶을 담고 있어요. 제 삶이 더 담백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스개로 얘기한 건데 드라마를 왜 안 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영화나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네.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희조님처럼 감정이입도 하고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로맨스나 이런 걸 보면 나도 저런 사랑 해야지라 했는데 이제는 감정이입이 안 돼요. 어,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나오면서 어, 나도 경험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저와 비슷하다고 느낀 게 제가 생각해 부모님 영향 같아요. 음,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역사 드라마예요. 그냥 사극이나 이런 걸 아, 보시지만 그래서 분명히 그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울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안 봐도 나는 지금 내 삶이 좋더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예. 그 분이님이 다음에 와가지고, 그거 재밌던데요? 이 말 너무 듣고 싶어요, 지금. 다음에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 그럼 좋은 수면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왜냐면 우리가 적정 수면 시간이 있잖아요. 희조님은 몇 시간 정도 자면 딱, 잘 잤다 이런 게 있어요. 저 10시간. 10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보다 많네요. 우리나라 평균이 7, 8시간인데. 근데 저는 평균보다, 예, 과수면을 합니다, 과수면. 그럼 잘 자고 났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였어요? 일단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그 컨디션이 이제 제 생각, 뇌를 돌리는데 음.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네. 일을 할 때라든지 뭔가 할 때 조금은 네. 더 좋게. 몰입의 그 농도도 아예 다르고 음. 집중도도 그날 하루가 완전 다르고 일단 속도도 달라요. 막 손의 속도. 그러니까 계속 일러스트 작업을 하시니까. 네. 저는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6시간은 꼭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무기력해져요. 아, 그게 뭐 주말이 됐거나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쾌하지 않은 기분.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6시간씩은 꼭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잘 자고 나면 먹는 게 맛있어져요. 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미각에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음. 잠 못 자고 먹으면 밥맛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속도 잘 자고 버벅. 먹으면 이 맛을 제대로 느껴.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12시가 지나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다. 뭐 감성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까 아이디어도 얘기했지만 센치한 감성일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에 관해서 떠올리면서 뭐 생각을 하기도 음, 하고 뭐 얘는 어떻게 사나 내가 연락을 뭐 마지막에 언제 했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떠오르는 거잖아. 네, 우리가 네. 잠이 안 와야만 생각할 수 있는 네, 것들. 맞아요. 굳이 뭔가 떠오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평소에 낮에 일할 때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20대 때 못 해봤던 것들이
네.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데 네. 그게 불면증일 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오히려 20대 때 해봤어야 됐는데 음,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면 집에 누워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는 일들이잖아요. 네. 지나갔는데 아련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계속 생각나는 거는 내 마음속에 뭔가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불면일 때만 나오는 느낌. 음, 그게 20대 때 못 해봤던 일 같아요. 저는 뭐랄까 여행도 다녀보고 영화도 제작해보고 뭔가 다양한 활동한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라디오도 만들면서 게스트 분들도 만났지만 그렇죠. 아주 다채로운 삶을 사셨는데 근데도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자꾸 생겨요. 뭔가 그러니까 여행을 더 많이 갔어야지. 그리고 제작하는 것도 영화 말고도 다른 것들도 좀 제작해보고 싶었는데 음,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제가 콘서트도 많이 안 가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최근에 그 GD 콘서트가 막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저의 팔로잉 되신 분들이 많이 다녀오셔서 막 그거 올리더라고. 나도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갈 수 있긴 한데 20대 때 갔으면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 그쵸. 느낌이 아예 다르겠죠. 30대와 음. 20대가 접하는 느낌이 다르니까. 20대 때 여행, 뭐 콘서트, 무언가 취미 이런 것들이나 30대 때 하는 것들이 다 감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를 언제 느끼냐면 30대 초반에는 못 느껴요. 30대 중반에 지나가면서 음, 내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삶으로 들어왔었을 때. 아, 왜냐면 저는 그랬었거든요. 30대 중반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쫓아가야 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네, 저의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인맥 관계를 더 넓히기 위해서 너무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게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니까 그걸 똑같은 걸 해도 달라지는 느낌이 음. 들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20대 때보다 30대 때 뭐 같은 공연이나 그런 걸 보더라도 더 30대 좋아요? 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20대 삶이 좋냐, 30대 삶이 좋냐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30대거든요. 저도 당연히 30대긴 하죠. 지금 경제적으로 더 좋고 여러모로, 네. 이게 뭐 사람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이 감정의 변화를 느끼는 시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주세요. 희조님만의 에피소드. 이런 경험 있었다. 어, 뭐 꼭 재밌는 게 아니어도 돼요. 아, 저는 꼭 이렇게 저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음. 작업을 만약에 하면은 꼭 야식을 먹거든요. 야식을 꼭 드시는군요. 네,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야식 중에서도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그때만 꼭, 매운 걸 네, 더 땡기나 보네요. 이상하게 이 시간만 되면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맨날 불닭볶음면을 먹고 작업을 하고 다음날 굉장히 속이 더부룩해서 고통받거든요. 왜냐면 불닭볶음면이 매우니까. 맞아요. 약간 TMI인데 불닭볶음면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다면서요. 근데 요즘 갑자기 또 다시 인기 많아져서 품절 막 음. 되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그게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데 되게 맛있는데? 어떤 맛인지 그냥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저처럼 아직까지 못 드셨던 구독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먹으면 땀이 나면서 막 혀가 좀 아리면서 스트레스가 개운하게 풀리는 느낌? 이게 매운 게 통각이잖아요. 네, 그쵸. 고통이죠, 고통. 고통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무언가가 자극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거나 아니면 잠깐 기분 좋은 상태로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 땡긴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나만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맞아, 맞아. 제가 그거 먹었으면 아마 중독됐을 거예요. 전 이미 중독이에요, 지금. 새벽마다 먹는다고요. 그럼 레시피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라면 봉지에 있는 그대로 먹는 거예요. 네, 완전 정통으로. 정석에. 아주 클래식으로. 네. 그렇게 하고, 계란 후라이 반숙을 꼭 올려서 톡 터트려가지고, 너무 그게 맵다 싶을 때, 조금 중화시켜 주는 거네요. 네. 지금 들어도
침이 생길 정도로 살짝 계란물로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면을 이렇게 호로록. 맛있게 드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요 시간대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최근에는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오, 왜냐면 그런 생각 들어요. 어릴 때 잠 안 오면 제가 영화 이제 제작하고 싶어서 막 시나리오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 일이 바쁘니까 몸이 각성된 건지 어느 순간 새벽에 잠이 안 오면 계속 잠이 안 와요. 3,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시 지나면 2시쯤에 잠이 들어야 되는데 12시 지나서 1시가 지나면 오히려 더 깨어있는 상태. 아, 그러면 오늘 한 4시까지는 잠 못 들겠다 이런 날 네. 있잖아요. 그쵸. 딱 나오죠, 그럼. 그때 글을 쓰는 게 좋은 게 내 마음을 이제 솔직하게 쓰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일기를 쓰거나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무언가 만들 때 창작을 할 때 다양하게 감정이입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솔직한 마음으로 여기다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오, 어릴 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조금은 뭔가 허세도 들어가고 아니면 뭐 MSG도 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센치한 것들을 더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내 글을 보면 담백하다. 이게 진짜 진한 국물이 되었다. 오, 진국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그게 또 좋아서 그런 거 있어. 요즘 스레드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사람들이 막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거기 글 올리세요, 쓴 거. 안 올리려고. 왜요? 왜 또 공개하기 부끄러우신 거예요, 또?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거기는 반말이 들어오면 그쵸, 반말 약간, 모드니까. 맞아요, 반모.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잠 못 드는 분들이 거기다 글을 엄청 올려. 근데 아, 제가 팔로우 안 되는 분들 것도 많이 올라오니까 음, 보다가 좀 재밌기도 하고 잠 못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내는구나. 좀 음. 공감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다음 질문은요. 새벽까지 안 자고 얻은 것들이 있다면 혹시 잠을 안 잤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아이디어, 생각, 음.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죠. 엄청 많이 얻죠.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아까 적어 놓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뭐 키워드로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서술형이에요? 아니면 그림이라면 이렇게 진짜 짧게 스케치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메모장에다가 글로 쓰는데 제가 너무 이제 거의 잠들기 직전이다 하면 단어로 막 써놓고 음. 그리고 정말 말똥말똥하게 잠이 안 자고 깨어 있을 때는 장문으로 글을 써놔요. 제가 뭐 떠오르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작업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저도 뭐 글감 같은 게 떠오른다던가 그럴 수 있죠. 네 아니면은 혹은 내가 시도해보지 못했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다양하게 그런 거를 메모장에다가 적어놓고 음. 잡니다. 그럼 그걸 다시 일어났을 때 보는 거죠. 네, 일어나서 이제 이성적인 리셋이 됐잖아요, 지금. 감성적일 때 네, 기록해 놓았던 네, 걸 이성적일 때 다시 보는 네. 거니까. 확인하면서 이제 버릴 거 버리고 낮에 음. 정리를 하죠. 근데 그만큼 시간적으로 단축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성적일 때 이것들을 생각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감성적인 시간으로 들어왔었을 때 딱 생각나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무언가 창의적인 것들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네. 저는 새벽까지 안 자고 얻은 거라고 하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20대 때만 한정할게요. 사랑을 얻죠. 왠지 아세요? 왜죠? 제가 새벽에 통화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 근데 썸을 탈 때든 연애할 때든 새벽에 통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마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규칙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봐요. 그러니까 밤 11시나 12시쯤 돼서 통화 가능하냐고. 내 나름대로 플러팅을 하잖아요. 근데 음, 통화가 잘 되잖아요. 그럼 막 3, 4시간 하거든요. 잠 안 자면서. 그럼 무조건 사랑을 얻었어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데이트를 해도 영화를 보거나 뭐 커피를 마시면 비슷한 얘기로 할 때가 있지만 네. 저는 통화할 때만큼은 내가 진짜 다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잘 들어주기도 하고 고민도 잘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음, 이거는 그래서
사랑을 얻었던 건 맞다. 20대 때는. 갑자기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새벽에 전화를 이렇게 긴 통화를 안 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일중독자처럼 새벽에 얻은 거야? 아이디어요? 막 이러는 아니, 문희님 너무 아름다운 답변을 해주셨어. 제가 그냥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게 소중한 걸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잘 못하니까. 40대가 되면 못해요. 잠이 들죠, 그냥 통화하다가. 그쵸. 20대 때는 밤을 새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밤새 통화를 해도 그쵸. 밤새 통화하죠. 그때는. 그때만 가능한 게 아닐까. 지금은 이제 할 얘기만 하고 이제 시계 딱 보고 잘 시간이다. 자야겠다 하고 자죠. 만나서 얘기해. 네. 이렇게 끝내잖아요. 음. 그럼 꿀잠 자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자야겠다는 시간에서 한 30분이나 40분 전에 따뜻한 뭐 카모마일 티나 이런 거 마셔가지고 몸을 좀 이완시키면은 확실히 누웠을 때 좀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만약에 너무 잠이 안 온다 하면은 저는 과학 유튜버 막 양자 물리학 막 이런 거 보거든요. 조금 어려운 네. 채널이지만 네. 듣다 보면 잠이 스르르 드는 경우가 네, 있으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틀어놓거나 뭐 수면 음악 틀거나 아니면은 저는 정말 다음날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 빨리 자야겠다 할 때는 그 수면 영양제를 의 도움을 받아요. 그거 하나 정도 먹으면 잠이 잘 오나 보네요. 저는 근데 안 뭐 먹어봤으니까. 수면제처럼 그렇게 막 잠이 막 띡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수면 영양제를 하나를 섭취를 하면 조금 이완이 돼요. 모든 게 다. 아, 네, 그래서 잠에 잘 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걸 먹는다고 잠이 드는 건 사실 아니긴 해요. 우리가 잠 안 올 때는 계속 뭔가 신경이 여러 가지가 쓰이니까. 근데 아마 영양제 같은 걸 먹었었을 때는 마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일단 플라시보 네, 효과도 그 있는 효과가 거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먹었으니 나 이제 잠이 올 것이다 하는. 저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TV에서 보니까 잠이 안 올 때는 잠을 안 자야 된대요.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잠이 올 것 같아서 막 30분, 1시간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럴 땐 누워 있지 말고 오히려 다른 거 하다가 조금씩 나한테 수면에 시그널이 올 때가 있잖아요. 뭐 눈꺼풀이 무거워진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끔 몸이 조금 축 처질 때 그때 누워서 잠을 자야 진짜 더 잠을 푹 자는 거래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차라리 뭐 그냥 할 걸 하는 게 나은 거네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유튜브를 것보다. 보면 안 되고 근데 아, 시청을 하게 되면 잠을 또 못 자요. 왜냐면 이 눈에 자극이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책을 본다든가 책을 보는 게 아니면 그냥 글을 그냥 쓴다든가 조금 눈에 자극이 적은 걸 해야죠.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명상이라든지 그런 건 괜찮은데 유튜브 보면서 왜 잠 안 오지 하면 그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팁 알려드렸고 이색 질문 2가지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2시가 넘었을 때. 네. 근데 이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성과 감성이 절묘하게 만나는 시간.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야행성이거나 올빼미형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희조님은. 뭐가 있었죠? 무인님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부터 하고 희조님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일찍 자라고. 그럼 취향 큰다. 잠 많이 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잠이라는 건 내가 이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일찍 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시면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잠 안 온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내일 어떡하지 아니면 내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시간에 나만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찾아가면서 만들어 가다 보면 분명히 그것도 좋은 루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조님은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저는 문희님이 해주신 말에 덧붙여서 그 시간에 좀 안 좋은 생각들이나 슬픈 생각들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즐겁고 설레이고 행복한 그런 생각들로
그 시간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나중에 도움될 날이 있으니까요. 네. 희조님 또 아이디어를 짜면서 네. 좋은 날들이 오셨던 것처럼.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새벽에 잠 못 들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아니면 영화. 아까 근데 드라마는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그거는 폭삭소가수다는 오히려 안 돼요. 잠이 못 들 때 보면 절대 안 되는 드라마예요. 아까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잠이 안 들었지만 그걸 보시면서 잠이 스르르 들었다고 하셨길래. 아, 그거는 그냥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마라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건 너무 재밌어서, 오히려 잠을 못 네, 자는군요. 네, 다음 편을 다 봐야 잘 수 있으니까 네, 잠을 참게 돼요. 정주행을 할 수도 네, 있겠군요. 절대 안 되고, 비추. 그럼 어떤 걸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콘텐츠로. 콘텐츠로,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제가 본 건데, 제목이 뭐였더라? 지구인가? 그 다큐멘터리, 네. 아프리카 촬영한 다큐멘터리 중에서 야생의 새끼라는 그런 야생 사자도 새끼 사자들 막 새끼 수달들 막 이런 거 촬영한 그런 다큐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제가 도대체 내가 언제 잠들었지 싶은데 이미 자고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잔잔하니까. 네, 그리고 자연에다가 그 소리랑 ASMR도 있고 좀 편안하고 전체적인 무드가 이미 잠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맞아요. 분위기가 되는 그런 콘텐츠를 추천해 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럼 오늘 우리 1시간 좀 넘게 대화 나눴거든요. 희조님은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살짝 컨디션 난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님이 너무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갑니다. 다음에는 살짝 좀 파이팅을 좀 올려서 오려고요. 활기찬 모드로. 왜냐면 희조님이 오늘 또 이렇게 다른 작업하시다가 또 이 방송에 오신 거니까 저는 다 이해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희조님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진짜 우리가 만난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진짜 시간 빠르다.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근데 오랜만에 뵈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맞아요.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지난번에 방송했었던 게 우는 것을 잊은 그대에게 그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댓글들도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희조님의 목소리가 친근해졌고 저도 희조님이 오시면 편안하게 더 느껴지는 게 같이 우리가 이 라디오 방송에 스며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방송도 즐겁고 편안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또 전해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희조님이 우리 방송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POD와 이메일 424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즐거운 맛집 여행자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